자, 일단은 이제 첫 번째 경기. 자, 맨체스터 시티 대 노팅엄 포레스트. 자, 우선 일단 이제 맨시티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케빈 더브라이너가 지금 결장 중이고, 그리고 지금 베르나르도 실바가 이제 최근에 결장을 하게 됐죠. 베르나르도 실바, 그리고 지금 잭 그릴리시, 그리고 이제 존 스톤스는 뭐 시즌 전부터 이제 아웃이 되던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이런 좀 핵심 선수들이 좀 대다수가 결장 중인 상황입니다. 자, 결장 중. 그렇죠. 그나마 일단 이제 코바치치 같은 경우에는 이번 경기에서 이제 복귀할 가능성이 어느 정도 지금 있는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느 정도 코바치치가 좀 복귀를 해야 그나마 좀 중원 보강이 되는 그런 맨시티라고 볼 수가 있고, 노팅엄 포레스트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 라인업과 비교를 했을 때 지금 큰 결장자는 없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좀 양팀의 결장자 누수를 간략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우선 이제 맨시티 같은 경우에는 이제 3일전 챔피언스 리그 경기를 치렀고, 그래도 이제 원정이 아닌 홈에서 경기를 치렀기 때문에 좀 체력적으로 부담은 덜한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맨시티 입장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뭐 중원에서 어느 정도 좀 결장자가 많다 보니까 좀 문제긴 한데, 그래도 다행스럽게도 이제 최근에 누네스를 영입하면서 지금 중원 전력을 보강한 상태고, 그리고 이제 도쿠까지 영입하면서 어느 정도 공격에서도 좀 전력 보강을 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지금 도쿠와 누네스의 그런 영입건이 현재 그런 결장 중인 선수들의 공백을 어느 정도 메꿔줄 수도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봐요. 자, 네, 이렇게 일단은 이제 최근 상황을 간략하게나 말씀드렸고, 자, 우선 이제 전반적으로 맨시티가 좀 볼 점유율이 많이 높을 것으로 봐요. 그러면서 좀 경기를 좀 주도할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노팅엄 포레스트 진영에서 볼을 소유하는 시간이 좀 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반적으로는 맨시티가 좀 템포를 조절하면서 그것도 경기 운영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뭐 이제 노팅엄 포레스트 같은 경우에도 이제 최근 원정에서 뭐 첼시를 잡긴 했지만 현재 뭐 지금 첼시가 상태가 말이 아니죠. 네. 그리고 이제 직전 경기 뭐 벌리랑도 무승부를 거두면서 나름 지금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는 노팅엄 포레스트이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맨시티가 이게 주전 선수들이 어느 정도 결정을 했고, 그리고 이제 직전 경기 좀 챔스까지 뛰면서 체력적으로도 약간 열세일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지금 맨시티랑 노팅엄 포레스트의 그런 체급 차이가 좀 많이 크다 보니까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맨시티가 홈에서 좀 무난히 이기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리고 잠시만요. 오타가 나왔네요. 네, 아무튼 저는 그래서 이거는 분석 결과로 봤을 때는 일단 뭐 맨시티 쪽 승. 네. 그리고 이건 뭐 핸디로는 뭐 1마인 정도까지 가져가 보는 경기. 그리고 3.5 기준 요건 한번 얻어 볼게요. 네, 저득점 양상. 자, 이렇게 이제 맨시티 승, 뭐 마인승 같은 경우에는 이제 1마인 승 정도, 그리고 3.5 기준 언더. 네, 요렇게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경기. 팰리스 대 이제 풀럼. 자, 우선 이제 최근 라인업과 비교했을 때 지금 팰리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전 수비수 1명, 그리고 미드필더 1명이 지금 결장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풀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전 미드필더 1명이 결장 중이에요. 자, 이렇게 지금 양팀의 결장자 누수를 간략하게나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이제 팰리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 계속해서 지금 멀티 실점 이상을 하면서 좀 수비에서 많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일단 뭐 이제 울버햄튼 상대로 뭐 홈에서 2실점, 그리고 이제 직전 경기 뭐 빌라 상대로 좀 3실점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지금 수비에서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수비에서 불안 요소가 있는 그런 팰리스라고 볼 수가 있고, 풀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 계속해서 좀 승이 없었지만 그래도 직전 경기 루턴타운 상대로 이제 홈에서 1대0 승리를 거두면서 어느 정도 지금 분위기 전환을 한 상황입니다. 네. 어쨌든 이렇게 양팀의 좀 최근 근황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말씀드렸고, 자, 우선은 이제 이것도 경기 양상 봤을 때 일단 이제 풀럼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 좀 전방 압박을 굉장히 좀 강하게 하는 그런 면모를 많이 보이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좀 상대방이 좀 빌드업을 이렇게 쉽게 좀 못하게 하는 경우가 좀 많기 때문에 이번 경기도 이제 팰리스 상대로
좀 어느 정도 좀 강한 전방 압박을 통해서 팰리스의 그런 빌드업을 방해하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죠. 자, 하지만 이제 폴론 같은 경우에는 좀 전방 압박을 이렇게 강하게 하다가 좀 역습으로 인해 좀 대려 실점 기회가 좀 만들어지는 경우가 좀 종종 있었기 때문에 팰리스도 어느 정도 그 점을 인지해서 좀 득점 기회를 만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왜냐면 이제 팰리스 역시 지금 공격 전개가 좀 빠른 편에 속하기 때문에 오히려 좀 전방 압박에서 풀럼이 이제 수비로 좀 전환을 하다가 대려 좀 이제 수비 전환이 좀 느리면서 좀 많이 실점할 가능성도 좀 염두를 해둬야 된다. 네, 이런 식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이제 팰리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 홈에서 울버햄튼 상대로 이기긴 했지만 현재 지금 울버햄튼 같은 경우에 전력이 많이 약해진 상황이에요. 네, 그죠. 그런 약간 울버햄튼 상대로 간신히 좀 승리를 거둘 정도로 현재 지금 경기력이 좋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그죠. 게다가 이제 크리스탈 팰리스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 홈에서 풀럼 상대로 좀 승리가 없으면서 이제 약한 면모를 보였기 때문에 이런 약간 상성까지 고려를 하면은 저는 이건 원정이라고 해도 지금 풀럼 사이드를 보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최근 뭐 풀럼 같은 경우에는 뭐 맨시티 상대로 뭐 대패한 경기를 제외하면은 계속해서 좀 좋은 결과를 내고 있죠. 그래서 약간 이런 점들을 다 고려했을 때는 저는 이거는 풀럼 사이드를 한번 보고 그리고 2.5 기준으로 한번 오바보는 경기 이렇게 한번 가져보도록 할게요. 풀럼 프랜승의 2.5 기준 오바. 자, 이렇게 이제 팰리스랑 풀럼의 경기가 마무리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루턴 타운 대 이제 울버햄튼. 자, 우선 이제 루턴 타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리그 기준 4연패로 이번 시즌 지금 전패를 기록 중입니다. 일단 이제 루턴 타운 같은 경우에는 뭐 시즌 시작 전에도 최악체로 이제 평가를 받았었는데 지금 예상대로 좀 저조한 성적을 거두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좀 하루빨리 연패 탈출이 좀 시급한 그런 루턴 타운이라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울버햄튼 역시 지금 현재 2연패 중으로 하락세를 타고 있고 그리고 이제 핵심 선수들이 좀 팀을 떠나면서 현재 좀 전력이 많이 약해진 상황입니다. 어쨌든 좀 이렇게 좀 최근 분위기가 안 좋은 그런 양 팀의 맞대결이라고 볼 수가 있네요. 자, 우선 이제 경기 양상을 봤을 때 이제 루턴 타운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볼 점유율이 좀 많이 낮아요. 그러다 보니까 울버햄튼이 그래도 점유율 면에서는 좀 우세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좀 더 공격에서도 울버햄튼이 두각을 나타낼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왜냐면 이제 루턴 타운 같은 경우에는 보통 좀 롱볼 위주로 좀 공격을 전개해 나가기 때문에 공격 전개가 그다지 좀 좋지는 못한 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 상대적으로는 울버햄튼이 좀 더 공격에서 두각을 나타낼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자, 지금 이제 뭐 울버햄튼이 전력이 좀 많이 약해졌다고 해도 그래도 지금 루턴 타운보다는 좀 전력이 더 좋은 상황이긴 합니다. 자, 하지만 지금 전반적으로 지금 원정에서의 울버햄튼 경기력은 좀 좋지 못하기 때문에 상대가 지금 약체인 루턴 타운이라고 해도 이제 쉽게 좀 승리를 장담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긴 해요. 그렇다고 지금 현재 뭐 울버햄튼 원정의 약간 정배승을 그냥 보기도 어느 정도 좀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뭐 그냥 승패보다는 좀 고배당 자비로 가져가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경기는 이제 분석 결과로 봤을 때는 울버햄튼 팀문화 무승부중에서 하나 이제 골라가는 경기로 가져가보도록 할게요. 아무래도 이제 울버햄튼이 지금 원정이다 보니까 루턴 타운이 홈에서 좀 지지 않을 가능성도 좀 염두를 해둬야 되기 때문에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는 그래도 그냥 고배당 자비가 조금 더 마음 편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렇게 일단 이제 마무리가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지로나 대 마요르카. 자, 우선 이제 최근 라인업과 비교했을 때 지금 지로나 같은 경우에는 주전 풀백 한 명이 결장 중입니다. 그래도 지금 팀 내 좀 핵심 지금 풀백인 지금 아르나우 마르티네스가 결장 중인 그런 지로나고 마요르카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최근 라인업과 비교했을 때 큰 결장자는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양 팀의 지금 결정자 누수를 지금 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자, 일단 이제 지로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전 경기 그라나다 상대로 원정에서 4대2 승리를 거두면서 지금 현재 4연승을 지금 기록 중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시즌 초반부터 좀 최상의 폼을 보여주고 있죠. 네. 그리고 이제 지로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난 시즌과 마찬가지로 공격 전개가 지금 좋기 때문에 그런 게 약간 좀 어느 정도 시너지가 잘 이루어지면서 지금 폭발적인 득점력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요르카 같은 경우에도 이제 직전 경기 셀타비고 상대로 원정에서 이제 승리를 거두면서 좀 나름 좋은 분위기를 지금 이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최근 좀 흐름이 괜찮은 그런 두 팀의 맞대결이라고 볼 수가 있네요. 자, 우선 이 경기 양상을 봤을 때 일단 지로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볼 점유를 약간 좀 기반으로 좀 공격적으로 좀 플레이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마요르카에 비해서는 점유율을 높게 가져갈 것으로 봐요. 그리고 지로나 같은 경우에는 좀 이번 경기에서도 좀 평소처럼 좀 측면 위주로 좀 공격을 전개해 나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는 좀 지로나가 홈에서 주도권을 갖고 좀 공격에서 더 두각을 나타낼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봐요. 이렇게 한번 보고, 그리고 이제 마요르카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셀타비고 상대로 원정에서 이겼다고는 하지만 지금 이제 평균적으로 이제 마요르카의 원정 경기력이 좋지 못하고, 그리고 공격 전개 또한 이제 홈에 비해 원정에서 더 좋지 못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양 팀의 그런 공격력 차이를 고려했을 때는 지로나가 좀 더 득점에서의 그런 기대값이 높기 때문에 좀 더 약간 그래도 지금 기세랑 경기력 그리고 공격력까지 다 고려를 했을 때는 지로나가 좀 더 좋은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저는 분석 결과로 봤을 때는 지로나 승. 네. 그리고 어노바 같은 경우에는 뭐 굳이 본다고 하면은 이거는 저득점 사이드 볼게요. 네. 왜냐하면은 좀 마요르카도 지금 원정에서의 득점력이 저조하기 때문에 요 점을 고려했을 때는 그 오버보다는 언더사이드까지 보는 경기, 네, 이렇게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지로나랑 이제 마요르카 경기가 마무리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바르셀로나 대 이제 셀타비고. 자, 우선 지금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전 선수들 2명이 지금 결장이죠. 지금 핵심 공격 자원인 지금 페드리와 그리고 지금 수비수인 아라우가 지금 결장 중이고, 또 셀타비고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결장자는 없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지금 간략하게나마 결장자 누수를 체크할 수 있을 것 같고,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최근 5연승으로 지금 상승세를 타고 있고, 그리고 직전 뭐 챔피언스리그 경기에서 엔트워프 상대로 5대0 대승을 거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경기에서는 이거 오늘도 띠자님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에는 직전 이제 챔스 경기에서 이제 엔트워프 상대로 이른 시간에 이제 3골을 넣었기 때문에 좀 여유로운 그런 리드차 속에서 주전들을 일찍 빼 어느 정도 관리를 지금 잘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주전 관리도 어느 정도 잘 된 그런 바르셀로나라고 볼 수가 있네요. 자, 그리고 이제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전 챔스 경기를 홈에서 치렀기 때문에 약간 이제 이동 거리에 따른 그런 체력적인 문제는 없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제 아까 좀 주전들 관리도 잘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체력적으로는 크게 문제가 없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뭐 바르셀로나가 전반적으로는 이제 셀타비고 상대로 좀 유리하게 경기를 이끌 것으로 보고, 그리고 이제 셀타비고도 최근 원정에서는 어느 정도 좀 득점을 하며 공격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셀타비고가 좀 더 공격에서 효율적인 모습을 보여준다면은 좀 다득점 양상으로도 흘러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러다 보니까 뭐 요 경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승패를 본다면은 그래도 바르셀로나 좀 사이드를 보고, 그리고 어노바 같은 경우에는 뭐 한번 3.5 기준이라고 해도 뭐 오버 한번 도전해보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아이고, 개그라님 반갑습니다. 네. 왜냐면 지금 바르셀로나의 지금 공격력도 굉장히 좀 폭발적이고, 그리고 셀타비고의 지금 원정 공격 흐름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개그라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개그라님 별풍선 50개 감사드립니다. 잠시만요. 일단은 네,
바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네. 방금 제가 쪽지 2개 보내드렸으니까 네, 한번 이제 확인해 보시기를 네, 이제 권유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제 혹시나 만약에 쪽지가 잘 안 오셨으면은 저한테 이제 말씀 주시면은 제가 한번 확인 후에 다시 이제 찾아보도록 할게요. 다시 이제 제공해 드리도록 할게요. 네. 아무튼 50개 후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개그라님. 자, 어쨌든 네, 분석 결과로 봤을 때는 뭐 이제 여 경기 같은 경우에는 네, 바르셀로나 승. 네, 그리고 뭐 핸디를 만약에 본다고 하면은 마인승까지 보는 경기. 그리고 이거는 3.5 기준 한번 오바 보는 경기로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네, 바르셀로나 승, 마인승의 3.5 기준 오바. 자, 그 다음에 이제 분데스리가 경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니온 베를린 대 이제 호펜하임. 자, 우선 이제 최근 라인업과 비교를 했을 때 우니온 베를린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1명이 결장. 그리고 뭐 호펜하임 같은 경우에는 뭐 큰 결장자는 없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뭐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우선 이제 우니온 베를린 같은 경우에는 지금 2-3일 전 레알 마드리드 원정에서 이제 챔스 경기를 치렀고, 이제 그 경기에서는 잘 버티다가 후반 추가 시간 막판에 이제 실점을 하면서 이제 1대0 패배를 당했습니다. 물론 뭐 이제 그 경기에서는 결과적으로 우니온 베를린이 1대0으로 패배를 당했긴 했지만 일방적으로 이제 레알 마드리드가 좀 갓업해는 양상으로 흘러갔고, 이제 우니온 베를린 입장에서는 좀 1대0으로 끝난 게 좀 다행일 정도로 압도적으로 좀 많이 밀렸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니온 베를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재 3연패로 지금 분위기도 좋지가 못하고, 그리고 이제 2-3일 전에 스페인에서 원정 경기를 뛰고 바로 이제 독일로 와서 경기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지금 체력적으로나 지금 컨디션적으로 많이 힘든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제 컨디션이나 체력에서 지금 경기를 소화할 수 없는 그런 우니온 베를린이라고 볼 수가 있네요. 네. 자, 그리고 이제 반면에 뭐 호펜하임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리그 기준 3연승으로 상승세를 타고 있고, 그리고 여전히 지금 호펜하임의 수비는 안 좋지만 그거를 지금 폭발적인 공격력으로 커버하면서 지금 연승 흐름을 지금 이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최근 뭐 호펜하임의 그 공격력은 굉장히 좀 매서운 그런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네, 요것도 이제 한번 간략하게나마 경기 양상을 봤을 때, 일단 이제 경기 초반에는 아무래도 이제 우니온 베를린이 좀 템포 조절하면서 어느 정도 좀 플레이를 할 수 있겠지만, 자, 이제 아무래도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좀 체력적으로 힘들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그러다 보면은 아무래도 좀 더 호펜하임이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좀 호펜하임한테 유리한 경기로 흘러가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왜냐면 이제 호펜하임 같은 경우에는 좀 기동성이 좋은 선수들이 많고, 그리고 공격 전개도 굉장히 좀 빠르기 때문에 이제 후반으로 갈수록 이제 우니온 베를린의 그런 선수들이 좀 호펜하임의 그런 선수들을 좀 따라잡는데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좀 체력적으로 지금 많이 다운된 상태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 경기는 뭐 이제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유리해지는 팀은 좀 호펜하임이 되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물론 뭐 이제 상대 전적을 봤을 때는 최근 우니온 베를린이 홈에서 호펜하임 상대로 진 적은 없지만 지금 현 상황만 놓고 봤을 때는 호펜하임이 충분히 좀 좋은 결과를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점을 다 고려했을 때 분석 결과로는 호펜하임 프랜승 보고, 네, 그리고 2.5 기준은 오바 보는 경기, 네, 이렇게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펜하임 프랜승의 2.5 기준 오바. 자, 이렇게 이제 우니온 베를린과 이제 호펜하임의 경기가 마무리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위넨 대 이제 보험 경기.
자, 우선 이제 미넨 같은 경우에는 이제 2, 3일 전에 홈에서 맨유 상대로 이제 챔피언스 리그 경기를 치렀고 이제 4대3 승리를 거뒀습니다. 네. 물론 뭐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제 미넨이 1점 차로 이제 이겼긴 했지만 뭐 경기력만 봤을 때는 좀 미넨이 맨유보다 많이 앞섰던 경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좀 좋은 경기력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미넨이라고 볼 수가 있네요. 자, 그리고 이제 보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전 경기 프랑크푸르트 상대로 이제 1대1 무승부를 거두면서 현재 지금 리그 기준 3경기 연속 지금 무승부를 거두고 있습니다. 네. 자, 어느 정도 좀 무승부를 많이 캐고 있는 지금 보험이라고 볼 수가 있네요. 자, 이렇게 양 팀의 좀 최근 상황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나마 말씀을 드렸고, 우선 이제 미넨 같은 경우에는 바로 직전에 좀 챔스 경기를 뛰어서 좀 체력적으로 열세일 수는 있지만 그래도 이제 홈에서 경기를 치렀기 때문에 원정에서 그럼 뛰다온 팀들에 비해서는 좀 체력 소모가 심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체력적으로는 그런 괜찮은 그런 미넨이라고 볼 수가 있고, 전반적으로는 뭐 미넨이 홈에서 좀 높은 볼 점유율을 바탕으로 이제 경기를 주도하면서 좀 가독해는 양상으로 좀 흘러갈 수 있고, 그리고 특히 지금 보험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과 마찬가지로 원정에서 수비가 많이 안 좋기 때문에 현재 그런 미넨의 다양한 그런 공격 패턴을 막기는 좀 많이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요거는 뭐 아무리 뭐 미넨이 좀 챔스 경기를 뛰고 얼마 있지 않고 이제 경기를 뛴다고 해도 좀 템포 조절하면서 무난히 홈에서 좀 좋은 결과를 만들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왜냐면 뭐 지금 미넨이 뭐 경기력도 굉장히 좀 물이 오른 상태다 보니까 이런 점까지 고려를 했을 때는 좀 원정 보험이 이변을 만들 것 같은 느낌은 좀 크게 안 드네요. 그래서 요거는 뭐 이제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네, 미넨 쪽 승. 네, 그리고 요거는 이제 프로토 기준, 이제 핸디가 이제 2점 기준인데, 네, 2점 기준은 마인승까지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미넨 승에 마인승. 자, 네, 요거는 네, 이렇게만 보고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도르트문트 대 이제 볼프스부르크. 자, 우선은 이제 도르트문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전 미드필더 한 명이 결장 의심인 상황입니다. 네. 일단 지금 자비처가 이제 좀 최근 부상으로 인해서 지금 결장 의심인 상황이라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볼프스부르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 라인업과 비교했을 때 큰 결장자는 없는 상황이에요. 어쨌든 이렇게 지금 양 팀의 결장자 누수를 간략하게나마 말씀드렸고, 우선 이제 도르트문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3일 전 이제 파리 생제르맹 상대로 원정에서 이제 챔스 경기를 치렀고 이제 2대 0으로 패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르트문트가 뭐 이제 최근에 뭐 경기력이 뭐 어느 정도 좀 다운됐다고 해도 패배를 한 적은 없었는데 직전 경기에서 이제 파리한테 지게 되면서 거의 한 네, 4, 5개월? 네, 한 5개월 만에 지금 첫 패배를 당한 그런 도르트문트입니다. 또 굉장히 오랜만에 좀 패배를 했죠. 그리고 이제 도르트문트 같은 경우에는 프랑스에서 경기를 뛰고 이제 바로 좀 독일로 와서 경기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지금 볼프스부르크에 비해서 체력적으로 많이 열세인 상황입니다. 네, 어쨌든 이런 지금 도르트문트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볼프스부르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 3경기 기준 2승 1패로 지금 나름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네요. 자, 그러다 보니까 약간 이런 좀 상승세인 볼프스부르크와 맞대결을 펼치는 그런 도르트문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이제 도르트문트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뭐 파리 상대로 좀 무실점을 기록하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시즌 극초반보다는 공격에서 좀 많이 나아진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공격 전개가 좀 많이 나아지면서 그래도 좀 위협적인 좀 장면을 지금 많이 만들고 있고, 그리고 볼프스부르크 역시 지금 공격 흐름이 지금 좋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 양팀 다 그리고 수비가 좋지는 못한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좀 어느 정도 좀 양팀 다 좀 득점 기회를 만들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이제 이번 경기 같은 경우에는 도르트문트가 지금 불리한 상황에서 좀 경기를 치르기 때문에 볼프스부르크가 좀 갖는 이점이 많지만, 자, 상대 전적을 봤을 때 최근 5경기 기준 4승 1패로 지금 도르트문트가 매우 좀 우세했고, 그리고 이제 특히 도르트문트 같은 경우에는 볼프스부르크 상대로
홈에서는 이제 8년 넘게 진 적이 없을 정도로 좀 극강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상성상 굉장히 이제 볼프스부르크한테 강했던 그런 도르트문트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하지만 지금 그렇다고 해도 지금 파리에서 이제 경기를 뛰고 독일로 그런 도르트문트의 그런 승을 보기는 좀 다소 배당 대비했을 때 리스크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뭐 승패보다는 그냥 고배당 자비로 가져가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분석 결과를 봤을 때 저는 도르트문트 저는 햄무나 안 그러면은 무승부 중에서 하나 골라가는 경기, 안 그러면은 언오바로 접근하실 분들은 3.5 기준 한번 오바보는 경기,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도르트문트랑 이제 볼프스부르크 경기가 마무리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아우크스부르크 대 이제 마인츠. 자, 우선 이제 양 팀은 아직까지 리그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승이 없는 상황으로 분위기가 지금 좋지가 못해요. 그리고 지금 최근 양 팀 다 수비가 지금 굉장히 좋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현재 지금 리그 순위는 최하위권이지만 실점 순위를 봤을 때는 양 팀 다 지금 최상위권에 위치하고 있죠. 그만큼 지금 순위는 낮은 데에 비해 좀 실점은 많은 그런 양 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전체적으로 이제 양 팀 다 이제 좀 수비가 좋지 못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금 득점 기회를 좀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봐요. 자, 하지만 지금 마인츠 같은 경우에는 최근 원정에서는 좀 공격 전개가 좀 잘 안되면서 지금 공격에서 굉장히 좀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아우크스부르크 같은 경우에는 최근 홈에서 실점은 많지만 그만큼 좀 공격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공격에서의 그런 기대값은 아우크스부르크가 더 높은 상황이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원정에서 마인츠는 뭐 공격 수비 다 안되는 데 비해 아우크스부르크는 그래도 홈에서 공격은 지금 되는 그런 팀이다 보니까 전반적으로는 좀 아우크스부르크가 좀 득점 기회를 많이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마인츠에 비해. 자, 그래서 뭐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마인츠가 원정에서 지금 우니온 베를린과 브레멘 상대로 연달아 대패를 하면서 지금 최악의 원정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홈에서 좀 최소한 지금 지지 않고 있는 아우크스부르크가 더 우세한 그런 경기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도 분석 결과로 봤을 때는 아우크스부르크 프렌스, 그리고 이제 2.5 기준은 오버 한번 보도록 할게요. 확실히 지금 마인츠가 지난 시즌과는 달리 굉장히 지금 뭐 전체적으로 좋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강등권까지 갈 줄은 몰랐는데 지금 이대로라면 좀 많이 마인츠 입장에서도 큰일인 상황이죠. 그러니까 좀 반등을 할 수 있을지도 약간 좀 중요 그런 포인트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든 이제 이렇게 분데스리가까지 다 마무리가 됐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외의 경기 뭐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이제 EPL 경기 중에서 벌리 대 맨유. 요거는 만약에 이제 도전한다고 하면 벌리 프랜스, 그리고 요 고배당으로 무승부, 그리고 2.5 기준 한번 언더 보는 경기, 이렇게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오사수나 대 이제 세비야. 요거는 그냥 고배당으로 무승부 아니면은 언오바로 접근하려면은 전 한번 언더 쪽 보는 경기로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알메리아 대 이제 발렌시아. 요건 알메리아 프렌스. 그리고 고배당으로도 이것도 한번 무승부 도전해보는 경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소올로 대 이제 유벤투스. 요거는 뭐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유벤투스 승. 그 대신에 이제 유벤투스가 원정이다 보니까 한번 고배당으로 햄무 도전해보는 경기. 요 정도로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이제 이렇게까지 해서 해외 축구 분석은 전부 다 마무리가 됐고, 저는 이제 곧바로 미국 축구 분석 방송으로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